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의 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오늘은요 갤럭시 S10 시리즈 부품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10이요 전작보다 좀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관련 부품업체들이 올해 수혜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뭐 케이스부터 뭐 지문인식까지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 분야에 걸쳐서 거의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업체 중심으로 각각의 파트별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케이스 업체인데요, 먼저 서진시스템, 인탑스, 모베이스가 있습니다. 서진시스템 알아보면요, 도금, 아노다이징, 후처리, 조립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알아보면요, 이게 공정 사진입니다. 이런 공정 사진이고요, 서진 시스템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인탑스요.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대 외장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핸드폰 케이스도 공급하고 있는가 봅니다. 뭐 이런 제품을 이제 공급하는가 본데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베이스, 최첨단 고속 사출기와 자동 인서트 로봇 시스템을 구축한 핸드폰 케이스 제조 전문 업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런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들 간단히 살펴보면요, 퍼하고 PBR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11.23, 1.82, PBR은 좀 높지만요, 올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9.73, 1.55로. 그러니까 올해는 퍼나 PBR이 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탑스 8.64, 0.48, PBR이 상당히 좋네요. 올해는 더 좋아지고 있네요. 보니까 7.70, 0.46. 자, 모베이스는요 7.31, 0.68. 대부분 세계 기업이 다요, PBR도 괜찮고요, 퍼도 올해 좋아지고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자, 내장재 이제 업체인데요. 자, 서원인텍, UIL, 엔디포스가 있습니다. 먼저 서원인텍은요, 삼성전자 1차 벤더고요,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이제 핵심은 이제 키패드인데요, 키패드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자, 기왕이면 최신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보시면 되고요. UIL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및 전자제품 부품을 전문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 UIL 제품은요, 키버튼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이제 금속 부품 우리 많이 보시죠. 이게 뭐 유심 끼는 그런 부품 같으네요. 그 다음에 실리콘 부품, 뭐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요. 엔디포스가 굉장히 좀 유명하죠. 바이오 쪽에도 최근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TSP 양면 테이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양면 테이프 이렇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스마트폰 액정과 터치스크린 사이에 부착하는 테이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디포스, 근데 엔디포스는 참고로 큐어바이오를 인수했다, 최근에. 그래서 바이오 사업에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엔디포스까지 알아봤고요. 관련 기업 알아보면요, 서원인텍, 자, 퍼는 22, PBR은 0.71로 PBR은 양호합니다. 2019년 자료는 없고요. 자, 예상 자료는, 그 다음 여기도 UIL도 12.40, 0.67, PBR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네, 엔디포스는요, 정지인데요. 이게 뭐 기업이 나빠서 정지된 게 아니고 구주권 제출 때문에 정지하는 거니까요. 뭐 정지됐다고 해서 회사가 뭐 상패나 이런 걸로 정지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구주권, 옛날 주권 제출 그것 때문에 이제 정지된 거니까 의미 없는 거고요.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예요. 퍼가 PBR도 굉장히 높고요. 자, 하지만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사업이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좀 ND포스는 서원인텍이나 UIL과는 좀 차별돼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후면, 우리가 보통 전면 후면이 있는데 뒷면, 자, 그런 업체입니다. 해성옵틱스, IM, 나무가. 설명은 필요 없죠. 카메라 모듈이 뭔지는 다 아시니까요. 자, 그래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해성옵틱스. 자, 해성옵틱스의 카메라 모듈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니까요, 이건 거의 회사들이 다 똑같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IM은 이제 광학 쪽인가 보네요. 옵티컬 솔루션, 이쪽을 좀 하는 것 같네요. 옵티컬 픽업은 수년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IM 제품 한번 보시면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내내 카메라 모듈 쪽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무가, 이름도 조금 독특한데요, 내내 카메라 모듈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제품들 나무가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카메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후면부, 우리 액정 있는 데 말고 뒷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관련 기업 주가 한번 살펴보면요, 적자죠, 전부. 자, 퍼는 다 적자입니다. 3개. 아, 요건 조금 적자가 아니지만 높습니다. 나무가는. 자, PBR은요 0.8, 1.2, 2.9. 나무가가 좀 높은 편인데요, 대체로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요. 일단은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이 작년에는 다 적자를 많이 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중요한 건 올해 거니까요. 일단 작년 거 참고로 보시고요. 올해는 대부분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업체들이. 자, 그 다음에 아까는 후면을 알아봤고요. 이번은 전면. 자, 파트론. 이 주식들이 최근에 핫했죠. 파워로직스, MC넥스, 캠시스, 이런 회사들입니다. 자, 제품은 설명 않고요. 간단하게 파트론이 만드는 제품. 자, 이런 제품 똑같죠, 모듈. 우리가 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요. 이렇게 생긴 거를 공급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파워로직스는요, 이런 것들, 이렇게 전면부가 이거죠.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거, 이런 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MC넥스 주가가 최근에 잘 갔죠. MC넥스도 저 카메라 모듈 쪽이니까요, 우리가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부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캠식스는 조금 이름을 그래도 좀 생소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 주력 아이템으로 개발 생산하여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특이한 거는 해외 고객사로는 일본의 파나소닉, 터키의 베스텔 등이 있음. 이렇게. 그래도 캠시스가 MC넥스나 파워로직스, 파트론보다 이름은 덜 들어봤지만 그래도 기술력 그렇게 없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쪽에 납품하는 거 보니까요. 자,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건 캠시스 거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들. 자, MC넥스, 이제 새 기업의 주가 수준을 한번 알아보면요. 자, 73, 파트론 2.2, 퍼나 PBR이 다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상이죠. 좋아질 예상입니다. 13하고 1.9로 그래도 양호한 수준으로 좋아진다.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4.5고 1.9, 높은 편이지만 올해 8.34, 1.51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MC넥스도 11.35, 2.63, 그 다음에 올해는 8.70, 2.08. 퍼나 PBR이 대체로 올해 낮아질 걸로 예상한다는 건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부분의 그래도 전면 카메라 모듈 업체는 퍼나 PBR이 좀 높은 편이네요. 후면부보다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손떨림 보정장치 그런 건데요. 자화전자 예전에 제가 설명도 해드렸고요. 자, 구동 모터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자, 해성옵틱스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빼고요. 카메라 모듈 할 때요. 옵트론텍은 광학 필터나 광학 렌즈의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기업 살펴보면 제품, 이게 자화전자 제품인데요. 자, 렌즈 이동식 손떨림 보정 방식이다. 이게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떨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화전자. 그 다음에 해성옵틱스는 뭐 위에 언급했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만든다. 모바일 렌즈, 카메라 모듈, 글래스 렌즈, 차량용 모듈, 뭐 의료 광학 렌즈, 이런 걸 만든다. 옵트론텍도 광학 필터하고 광학 렌즈 전문 업체인데요. 그 가변용 조리개나 이런 부분을 액추에이터죠, 지금 하는 게, 그런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기업 살펴보면요, 자화전자도 적자가 났어요. 작년에 PBR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올해 이렇게 흑자 예상을 한다. 퍼 11, PBR 0.84. 해성옵틱스는 올해 건 안 나와 있고요. 작년에 마찬가지로 적자, PBR은 0.83으로 자화전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옵트론텍은요, 작년에 39, 1.39였는데요. 올해는 11.69, 1.25니까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의 개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렌즈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세코닉스, 해성옵틱스 또 나오네요. 파트너도 또 나오는데요. 카메라 할 때 다 했으니까 빼고요. 자, 세코닉스만 알아보면요, 뭐 여기도 뭐 각종 광 메모리용 마이크로 렌즈류를 생산한다. 내내 렌즈니까요. 제품은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것 같아요. 세코닉스. 참고로 보시고요. 이런 제품들. 자, 다른 건 아까 살펴봤으니까요. 해성옵틱스하고 파트로는 세코닉스만 살펴보면 마찬가지죠. 작년에 적자 났고 PBR은 양호하고 올해는 흑자가 예상되면서 퍼도 8.5밖에 안되고 PBR도 0.6으로 예상된다.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렌즈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FPCB, 굉장히 이거 이제 여러분들 한때 많이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들인데요. 자, BH 유명하고요. 인터플렉스도 유명하고요. 대덕전자 유명하고, 자, 느프렉스 다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FPC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연성 해로급판. 그래서 설명은 안 드리고요. 기업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BH도 연성 해로급판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터플렉스 유명하죠. 코리아 서킷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연성 해로급판을 제조해서 애플에도 납품하고 삼성전자에도 납품하는데요. 조금 여기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 중국하고요, 여기 베트남, 이쪽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을 내느냐, 이게 관건인 기업입니다. 자, 대덕전자는요, 대덕 GDS하고 합병을 했어요, 둘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대덕 GDS에서 FPCB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합병했으니까 이제 다 같이 생산하는 겁니다. PCB도 하고요, FPCB도 생산하는 업체다, 보시면 됩니다. 뉴프렉스도 마찬가지고요. 연성 해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다,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제품 살펴보기 전에 똑같으니까요,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BHC 거. 자, 연성 해로기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뭐 싱글 사이드 FPCB, 뭐 이건 더블 사이드, 그 다음 멀티레이어, 뭐 빌더, 뭐 이렇게 생긴 제품이니까요, 참고해서 보십시오. BHC, BH 거죠. BH 거만 보여드리고요. 인터플렉스, 이런 식으로 같이 FPCB를 만들고 있다.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베트남과 중국 실적을 봐야 되는 거고요. 과거에 애플에 납품했었는데 한때 주가가 7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만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제품 결함 문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잡음이 있었던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또 나아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HC 아주 양호합니다. 근데 PBR은 좀 높지만요, 퍼는 8배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 PBR도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인터플렉스는 작년 적자였죠. 근데 올해는 소폭이나마 흑자가 예상되는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건 항상 얘기했죠. 제가 그 베트남과 중국 쪽을 보고 애플의 납품 여부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대덕전자는 요거는 보지 마십시오. 이건 합병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으니까요. 요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당히 좋죠. 11.39, 0.79니까요. 아주 좋은 퍼와 PBR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메인보드. 메인보드는요, 그냥 쉽게 P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코리아 서킷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45년간 국내 P12 산업을 선도했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자회사로 인터플렉스가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요. 대덕전자도 대덕 GDS하고 합병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FP12도 하고 일반 우리 메인보드라고 생각하는 P12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로 P12 업체다. 인쇄 에로기판 P12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컴퓨터에도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도 이런 회로기판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른 뭐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기업 한번 살펴보면요. 코리아 서킷 작년에는 마찬가지로 적자가 났지만 자산 가치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자, 여기 대덕전자도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보지 말라고 그랬죠. 합병 전이니까. 자, 합병 후의 걸 봐야 되니까 이걸 봅시다. 11.39, 0.79 아주 우수합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도 작년에 적자가 났지만 올해 아주 양호합니다. 퍼 9배, PBR 1배 다 가치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부품이요. 너무 많은 기업이라요.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요. 간단하게 특징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부품은요. 같은 전자부품이라도 다 부품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기업이 아니에요. 다 틀리니까 비교가 무의미하고요. 기업만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솔, 아비코전자, 아모텍, 모다이노칩, 일진디스플, ELK. 그나마 여기 일진디스플하고 ELK는 터치 스크린 쪽이니까요. 둘이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먼저 부품 생산하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솔. 자, 와이솔은 뭐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아비코전자는 뭐 RLC 하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자, 아모텍도 뭐 이런 것들 전자 부품. 자, 이런 걸 우리가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죠. 저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다만 스마트폰에 이런 전자부품을 납품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 전자부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거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전문 분야라요. 그런 것까지 깊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같은 전자부품이라도 들어가는 부품이 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모다이노치 뭐 이런 제품들 마찬가지로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 디스플, 여기는 이제 터치 패널 스크린이니까 우리가 이런 쪽만 이제 확인해서 보면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이 있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액정 터치 뭐 이런 센서 기술 이런 쪽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요. 자, ELK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보통 뭐 줌 했다가 뭐 확대했다가 축소했다 뭐 그런 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센서, 터치 센서 대전에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뭐 회계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은 조금 좀 주의를 또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막 빨리 살펴봤는데요. 기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와이솔 9배, 1.65배 양호하죠. 올해도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9.31배, 1.40배 좋아지고 있고요. 자, 아비코전자 2.70 퍼가 굉장히 좋네요. 작년에 좋았네요. PBR도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조금 실적이 저하되는가 봅니다. 작년보다는 퍼가 22.81배니까요. 먼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퍼가 2배 있는데 왜 갑자기 퍼가 높아졌느냐. 실적이 나빠져서도 그런 면이 있지만요. 주가가 상승해서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무조건 퍼가 높다고 해서
회사 실적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펀은 또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모다이노 칩은 15.53배, 1.01배 이렇게 대체로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래도 자,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자료 없고요. 모다이노 칩은. 그 다음에 지문인식,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지문인식이 뭔지는 설명 안 드리고요. 자, 드림텍하고 슈프리마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드림텍은 이제 지문인식 센서 이제 모듈 만드는 회사고요. 슈프리마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인식 솔루션, 뭐 바이오사인 2.0을 개발했다, 뭐 이런 내용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드림텍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문인식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지문으로 우리가 인식해서 들어간다. 스마트폰에 로그인한다. 뭐 그런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드림텍 하고 슈프리마 기업 내용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슈프리마 17.60, 1.84. 내년에 좋아지죠. 12.26, 1.59. 자, 드림텍은요 9.79, 퍼 PBR은 조금 높네요. PBR이 2.55. 올해 그 PBR은 안 나왔지만 내년에 그래도 개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무선 충전 모듈,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할 때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업 그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모텍, 한솔테크닉스, 예전에 설명도 드렸죠. 캠트로닉스. 자, 무선 충전이 뭔지는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게 무선 충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이런 솔루션, 모듈, 뭐 충전기 이런 걸 납품하는 기업들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국내 무선 충전 시장에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한솔테크닉스하고 캠트로닉스 가지고 나왔는데요. 비교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한솔테크닉스도 무선 충전 분야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사실은 LCD 불 부분이나 태양광 인곳, 그 다음에 오히려 뭐 저가폰, OEM 생산 뭐 이런 쪽이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지만 그냥 부여만 드리는 겁니다. 퍼는 작년에 적자 났죠. 마이너스고요. PBR은 상당히 좋고요. 0.79배. 캠트로닉스도 퍼가 굉장히 높네요. 주가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PBR은 1.74배. PBR도 조금 높은 편이네요. 참고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요 너무 많은 기업이라요 제가 급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 시간이 또 30분을 또 넘겨버리면 또 지루할 수도 있고 이래서 빨리 끝내려고 핵심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분야별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한번 가져보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